안녕하세요. 보험여왕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나 다 바라는 어떻게 하면 TM으로 보험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. 지금도 현업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요. 제 동기들도 아직까지도 TM으로 영업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셔도 천차만별의 수입이 있고 천차만별의 고객이 나를 찾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특징이나 과거에 제가 이렇게 했었던 이런 홀 영업에 대한 이런 노하우라고 말씀드린다면, 텔레마케터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첫 입사 연도에 루키상이라고 신인상을 수상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어떤 상보다도 신인상은 두 번은 받을 수 없는 거, 그거라서 더 소중할 수 있는데,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신인 시절에 저는 운 좋게 저를 이끌어 주시는 좋은 팀장님을 만났고, 저는 교육기간 중에도 결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.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가 1000만 원을 벌고 누가 100만 원을 버는 차이가 뭘까라는 고민에, 물론 노력이겠고 그 다음에 타고난 영업력, 말하는 방법,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저는 제 코를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. 그게 곧 나를 질책하는 시간이자 나를 키울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는데, 제가 교육기간 한 달 동안에 어떤 걸 정했냐면, 제가 앞으로 받을 급여 목록을 작성을 해봤어요. 첫 달부터 한 2년치가량을 그냥 임의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. 저만의 목표였어요. 시작할 때 해보지도 않았던 업무지만 교육기간 중에 그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노트에 가장 먼저 적었던 일이 제 급여 목록이었고, 그 목록에 2년치 급여가 될 시점이 아마 1000만 원? 요 정도를 제가 적었던 것 같은데, 사실 그걸 찍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. 한 7, 8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신인상을 수상하는 동안에 제 실적 개월수는 6개월분을 반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7월에 스타트하면서 6개월의 근무 실적을 통해서 12월에 수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6개월 동안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수많은 신인이 함께 경쟁을 했지만, 영광스럽게 그 자리는 저의 자리였어요. 그때 무대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기쁨은 지금도 잊지 못할, 그 트로피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격을 안겨준 순간이었는데요. 돌이켜보면 제가 목표를 삼았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컨셉이 있지 않았나. 그러니까 막연히 돈을 보고 급여를 정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, 그 돈을, 그 급여를 적을 때에 제가 해야 될 노력도 사실 거기에 같이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. 단순히 내가 꿈꾸는 희망스러운 숫자만 적었다면 제가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, 일단 제 콜을 많이 분석을 했고, 잘하는 분들의 콜 분석을 같이 하면서 차이점을 조금 찾는 데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. 그리고 저만의 약간 그 DB 분류 방법, 데이터베이스 분류 방법이 있었어요. 이를테면 오전에는 주부님들 타겟,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갈 무렵에는 직장인 타겟, 오후 시간에도 퇴근 시간이 될 무렵에는 직장인들 타겟,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과의 통화, 이런 식으로 저만의 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출근해서는 마음이 급하고 회의하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점심시간을 한 30분 남겨두거나 1시간 남겨두면 마음이 약간 여유로움이 생기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과거 제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도 대입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다. 그렇게 분류를 하고, 그리고 특히 주부님들은 오전에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등교시키고, 지금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바뀌어있는 일상이긴 한데,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전화를 돌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가 만약에 100개 있다, 그럼 내가 오늘 몇 개를 전화를 할 것이다
라는 그런 저만의 또 목표가 당일날에도 있었고요. 이제 목표량에 치중을 해서 계속적인 전화 돌리기를 좀 했던 게 루키상을 시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들의 영업이 결국 TM 영업을 물론 대면 영업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이 삼은 목표가 급여여도 좋고 DB 분류 방법이어도 좋고 콜 목표의 그 수량에 따른 거여도 좋고 어떤 거든 결국은 사소하든 길든 짧든 조금 멀든 그거에 대한 목표 설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.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걸 좀 더 빨리 이루고 그 빨리 이룸으로써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를테면 고객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. 치아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회사가 좋아요?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과거에는 TM으로 영업을 했을 때에는 치아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?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한 군데 회사만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과거에 저도 역시 그랬어요. 과거에 제가 팔지 않는 의료실비 보험이 고객님한테 먼저 필요합니다. 그걸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팀장님한테 진짜 엄청 뒤지게 욕먹었던 것 같아요. 왜 우리 거 안 팔고 남의 거 선전하느냐. 근데 이게 제 천성인지 모르겠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의 1순위를 우리가 결정해주지 않으면 고객은 모르잖아요. 그래도 우리는 전문가고 설계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그 고객에게 필요한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역시 보험 설계사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. 고객님 지금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는 목적이 혹시 치아가 안 좋으세요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아니 안 좋지는 않은데 필요할 것 같아서 고객님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부터 보험료를 내는 건 치아보험 가입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.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고 싶을 때 아니 해야 될 때 보존 치료 해야 될 때 그때 활용하는 보험으로 한 3개월 전부터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유지를 언제까지 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치아보험에는 맞는 전략이에요. 이렇게 얘기 드린다든지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실비는 있으세요? 제가 예전에 A 회사에 다닐 때 TM으로 콜 영업만 했을 때도 암보험 진단금을 묻는 고객이었고 제 콜을 녹취를 함께 듣고 계시는 저희 팀장님이 이거는 계약이 될 수밖에 없겠다. 근데 제가 먼저 고객님 지금 실비가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결국 실비를 먼저 가입을 시켜드렸고 그 고객이 실비라는 걸 그 당시 모르셨다가 가입을 해두셨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보험보다는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권해주는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며 나중에 결국 암보험도 가입을 하셨고 본인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험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나름의 비결이 밑바탕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객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. 기존에 어떤 계약이 있는지 적어도 물어봐 드리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. 그냥 지금의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대는 너무 변화했고 고객이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나를 다시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민원을 걸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함이 제 오랜 시간 보험 일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무기였지 않나. 전화상이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고 그 솔직함이 결국은 고객을 부르는 그런 자연스러운 영업이 되지 않았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고객이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의 말만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그 고객이 하는 말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TM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
그렇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. 난세에도 영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